임철우의 사평역. 사평역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가상의 역이니까.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산업화에 밀려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 풍경. 그러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공간이 사평역이지. 원래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소설이 나온 거야. 이 작품은 눈이 내리는 겨울, 한적한 시골 역사인 사평역, 간이역, 막차를 기다리는 익명의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액자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보통 소설이면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해서 막 갈등 구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소설은 특이하게 이렇게 써놓을게요. 특별한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 끝나. 아, 이 시절 사는 게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라고 확인. 곽재구 시인의 시 사평역에서라는 데에서 영감을 얻어 1983년 임철우의 단편소설이다. 가상의 공간 사평역이라는 쓸쓸하고 퇴락한 간이역. 기차가 몇 시에 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시간 맞춰서 온 적이 없어. 막차를 기다리는 9명의 사람들은 당대 시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들이 회상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7, 80년대 산업화에 묻혀버린 소외된 사람들의 쓸쓸한 내면적 풍경을 서정적 문체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정말 저 사람들에게 연민이 생길 수밖에 없게 그렇게 소설을 써놨다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 구조도 볼게요. 사평역, 완행열차만 서는 간이역.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리는 공간. 근데 이 막차는 기다려도 시간 잘 안 맞춰. 시간 잘 안 맞춰줘. 기약이 없어. 사람들이 사평역으로 모여듭니다. 이런 시골 간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이미 소외된 사람들이지.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요. 결국엔 막차를 타면서 남겨진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 삶이 뭐 아름답고 행복할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기대가 1도 없어.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막차, 기다림의 대상. 좀처럼 오지 않는다. 사람들의 소망이 좌절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소망이 자꾸자꾸 뒤로 밀려지고 있어. 연기되고 있어. 별로 복잡할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로 놓고 일어선다. 벌써 30분이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30분이 지났어. 뭐가 30분? 막차 올 시간이요.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벌써라는 말도 새삼스럽다라는 말을 고쳐 쓸었다. 이 간이역의 막차는 제 시간에 온 적이 거의 없어.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군다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전형적으로 시련 고난을 주고 있죠.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서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외눈박이 수운등이 껑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에 내리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이렇게 역장 아저씨가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철로가 있고 요 근처에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하나 서 있고 여기 비춰주고 있고 눈은 엄청 내리고 있고 여기는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요 정도의 느낌이지. 어딨어? 굉장한 눈이다. 바람도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하게 비껴 날리고 있다.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대어본다.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려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어서 소매로 훔쳐내야겠다. 철길은 아직까지 이상은 없다. 눈 내리고 있는 바깥 풍경에 대한 묘사.
그는 두 줄기 레일이 두툼한 눈을 뒤집어 쓴 채 멀리 뻗어나간 쪽을 바라본다. 철길이 저만치 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유유히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것 어디가 있나 철길의 끝을 보면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평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했었다. 평소에는. 하지만 지금 철길은 훨씬 앞당겨서 끝나 있었다. 밤이기도 하고 눈도 오고 수온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부터는 희미해져서 흐물흐물 녹아버렸는가 싶게 철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저편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뭐처럼 이 역을 이용하는 가난한 소시민들의 삶, 소시민들의 미래처럼 앞날이 어두워. 어둠이 삼켜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 구석을 썰렁하게 만든다. 왠지 좀 쓸쓸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아, 이러한 썰렁한 마음이 듭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했구나. 그러면 A 역할, 옆에 1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공간,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번의 답은 딱 2번이네요.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어둠에 삼켜져서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없이 가슴을 썰렁하게 만든다. 뭐야 또 나와. 그는 공연히 어깨를 떨어보며 오른편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린다. 대합실과 접해 있는 이를테면 매표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 본다. 대합실이라고 해봐야 오! 국민학교. 초등학교 전에 국민학교. 여러분들 국민학교 다녀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국민학교 다니시지 않았을까? 일제 때 처음 지어졌다라는 그 작은 역사 건물은 두 칸으로 나뉘어져서 사무실, 대합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 대합실 내부엔 눈에 띌 만한 시설이 거의 없어. 유난히 높은 천장, 하얗게 회칠한 사방벽 때문에 10평도 못 되는 공간이 턱없이 넓어 보여서 을씨년한 느낌을 준다. 대합실의 느낌, 을씨년한 느낌. 천정까지 올라가 매미처럼 납작하게 붙은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슴푸레하게 드러내주고 있었다. 형광등 달려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밝지 않아. 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지금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5명. 한가운데 톱밥난로가 놓여져 있고 그나마 요것 때문에 왠지 따뜻해지지 않을까? 누구를 위해서? 대합실에서의 기차를 기다리는 기차 막차 어디가 있을까? 막차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지. 그 주위로 3사람이나 달려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2개를 맞붙여서 세워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쓸어서 겨울을 몇 차례 보내고 있었는지 어림잡기도 어렵고 오래됐어. 난로의 허리에는 톱밥 모양으로 구멍 뚫린 새로 톱밥이 타들어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었다. 장작이나 뭐 석탄, 연탄이 아니라 그냥 톱밥인 거야. 이것마저도 뭐 되게 이렇게 소박한 거지. 하지만 낡아 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밤에 찬 공기를 덮이기엔 어림도 없을 듯 싶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없나? 답은 하나밖에 없지. 톱밥 엄청 때려 넣으면 되지. 그나마 좀 따뜻해지겠지. 난로가에 모여있는 3사람 중 한 사람만 유일하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았는데 그러고 있는 것도 힘겨운지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의 팔에 반쯤 기댄 자세로 힘없이 안겨있다. 둘이 아는 사람이겠네? 줄곧 콜록거리는 중늙은이. 오래 알아오던 병이 요즘 들어 심해져서 가까운 도회지의 병원을 찾아가리라는 것을 역장은 알고 있다. 평소에 이 역을 가끔이라도 사용하는
쓰는 사람이네요. 등을 떠받치고 있는 건장한 팔뚝의 인자는 노인의 아들이다. 대합실 5사람 가운데 2사람만이 역장에게 낯익은 얼굴이다. 이 두 부자는 어때요? 오랫동안 병을 알아오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가기 위해선 기차 타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 세상에. 막차 타고 나가야 될 만큼. 막차가 또 조금 싸잖아요? 이런 것들. 결국엔 아주 오랜 세월 가난했었던 사람들 대표지.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라. 오랫동안 가난해온 사람들 대표야. 그 곁에는 난로를 등진 채 불을 쬐고 있는 중년의 사내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중년의 사내. 40이 넘었을까? 싸구려 털실 모자에 때 묻은 95바 잠바를 걸쳐 입었는데 첫눈에도 무척 음울해 보였다. 길게 자란 턱수염, 가무잡잡한 얼굴, 유난히 번뜩이는 눈빛이 왠지 섬뜩하다. 인물에 대한 외양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로 인물이 주는 인상, 섬뜩하다. 오랜 세월 한 햇빛 한 오락이 들지 않는 토굴 속에 갇혀보낸 사람처럼 사내의 눈은 기묘한 광채마저 보이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이야. 톱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창 너머 그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다 난로 쪽을 슬쩍 쳐다보며 늙은 역장은 중얼거렸다. 불을 지핀 게 2시간 전이니 지금은 거의 톱밥이 동이 났을 것이다. 톱밥은 역사 바깥의 임시 창고에 저장해 놓는다. 월동용 톱밥이 필요량의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직까 알았다.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김씨가 맡은 일이지만 확인하지 못한 자기네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역원이라고 해봐야 역장이 자신까지 합해 기껏 3명이니 서로 책임을 확실히 구분지을 수 있는 일 따위란 애초에 없을 떡이다.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일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이지 뭐. 하필 이날따라 사무원인 장씨는 자리를 비우고 없다. 아내의 해산일이라고 마침 고향 K로 달려갔으니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역장은 김씨와 둘이서 교대로 야근을 해야 할 처지였었다. 나이가 좀 느지막하게 들면 난 이런 역장의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외롭나? 와이파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합실의 크기 얼마 냈어요? 국민학교 교실 정도. 대합실에 있는 역장에게 낯익은 5명 중 2명 부자 있었죠? 얘네. 밑에 나와 있는 1번 문제에는 풍경을 묘사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거 확인했고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2번, 3번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 거고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막차가 예정보다 늦게 오는 이유는 일단 눈이 내리고 있고요. 근데 눈 내리지 않아도 평소에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지. 왜? 시골에 어디가 있냐? 작은 산골에 간이역이니까. 작은 산골에 간이역이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거 2문제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2분도 많다.
딱 불러드릴게요. 2에 4, 3에 3번. 둘이 확인하실 거 있을까? 2번 잠깐 볼까요? 눈발이 날리는 걸 보니 옆장 어쨌든 책임져야 되니까 걱정하고 있어. 괜찮죠? 칠흑 같은 어둠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철길, 왠지 허전한 마음, 그렇겠죠. B에선 40이 넘었을까 싶은 중년사내 요 아저씨 섬뜩함을 느끼고 있다. 괜찮죠. 병든 노인과 그의 아들을 보면서 효심이 가득한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아니요. 그냥 그들이 아는 사람인데 뭐 어디 아파서 병원 가나 보다 사연만 알고 있는 거지. 아, 역시 아들은 저래야지. 그런 마음은 없지. 낡아 빠진 난로를 보며 난로 하나로 겨울밤의 찬 공기를 덮이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톱밥 얼마나 있지? 한번 찾아보러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오케이. 수고하셨고